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라치오입니다. 유벤투스는 현재 포그바의 약물 스캔들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포그바가 파지올리와 교체되어 들어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유벤투스의 팬들은 아쉽게 된 상황입니다. 유벤투스의 이번 시즌은 현재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홈에서 볼로냐와 비긴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유벤투스는 A매치에 상당수의 선수들이 차출되어 나간 만큼 체력적인 이슈도 지켜봐야 합니다. 알레그리 감독이 다시 신임을 받고 이어나가는 이번 시즌입니다. 라치오는 드디어 지난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상대는 나폴리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에서 막강했던 나폴리를 잡아낸 라치오의 저력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적생 카마다가 득점한 일은 라치오 팬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주 중 AT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앞두고 있는 라치오는 이번 주말 유벤투스전에서 어느 정도 0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벤투스가 이번 경기에 더욱 더 집중해야 합니다. 라치오는 다음 주 중 AT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가 예정이지만 유벤투스는 유럽 대항전 출전 자격이 없는 만큼 리그에 더욱 집중할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은 유벤투스가 최근 두 팀 간에 치러진 세리에 10경기 중 6승을 기록할 만큼 라치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그바가 사실상 은퇴 수준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유벤투스의 주전력이 아닌 만큼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기의 합리적인 선택지는 유벤투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리버풀입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강등권에서 겨우 생존한 전력과 올 시즌의 전력을 비교해볼 때 크게 더 나아진 점은 없습니다. 다수의 선수들을 내보냈고 제대로 된 충원이 없으며 로페테기 감독이 급하게 팀을 떠난 후 소방수가 된 게리 오닐 감독은 아직 울버햄튼에게 본머스의 강한 압박 축구를 입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패배하였습니다. 이어 브라이튼에게 4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3라운드 에버턴과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원정임에도 1대0으로 승리하며 반전하는 듯 했지만 다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3대2로 패배하며 4경기 동안 1승 3패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선수인 마테우스 누네스까지 맨시티로 떠난 만큼 중원의 해까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한때는 비대해졌던 스쿼드가 이제는 대책 없이 선수들을 매각하거나 내보내기만 할 뿐 충원이 없이 이번 시즌을 이어가는데 확실히 뎁스도 얇아졌습니다. 전방의 쿠냐와 파비우 실바 조합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베스와 마테우스가 나간 울버햄튼의 중원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실패 이후 절치부심한 듯 이번 시즌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승리를 놓쳤지만 이어지는 본머스와 뉴캐슬 그리고 아스톤 빌라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뉴캐슬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 반다이크의 퇴장으로 10명의 선수로 11명의 뉴캐슬을 그것도 뉴캐슬 홈에서 교체로 투입된 누네스의 멀티골로 역전승을 거두는 극적인 드라마가 이어진 덕분인지 고무된 선수들은 이어진 4라운드 홈에서 이제는 난적인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3대0으로 손쉬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팀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팀의 위닝 멘털리티가 살아나고 팀의 젊은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소 에이스 살라가 노쇠화로 조금 부진한 상황이지만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 등의 젊은 미드필더들을 영입한 것이 리버풀의 팀 색상을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분위기가 대조적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의 계약 해지 이후 급하게 데려온 마틴 오닐 감독이 울버햄튼의 체질을 바꾸지 못하였고 스쿼드는 지난해보다 더 못한 상황입니다. 리버풀이 클롭 감독을 여전히 신입하고 신뢰하며 새로운 선수들이 기존의 선수들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리버풀은 젊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기동성이 살아나가고 클롭 감독이 중시하는 압박기조의 전술에서 더 강점이 생겼습니다. 팀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하기에 울버햄튼의 전력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카디스입니다. 빌바오는 현재 리그에서 2승 1무 1패로 5위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개막전에서 2대0의 패배로 불안하게 리그를 시작했지만 오사수나와 베티스를 꺾고 2연승을 기록한 후 지난 마요르카전에서는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주득점원은 구르제타입니다. 양쪽의 윌리엄스 형제가 측면을 흔들고 전방의 구르제타에게 공격 지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스카드 마르코스가 부상으로 인한 결장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카디스는 빌바오와 같은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골득실에 밀려 6위를 기록 중입니다. 대부분의 승점을 홈에서 얻었으며 홈에서 치룬 3경기 중 2승 1무를 거두며 승점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석정은 1패이며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 원정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경기를 펼치며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80분대의 집중력이 무너지며 페드리에게 실점한 이후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서 반격하려 했지만 오히려 페란 토레스에게 추가골을 내주었습니다. 수비 집중력은 좋다곤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수비로 버티는 것도 한계점이 뚜렷함을 보여줬습니다. 호르헤메데, 페데 사네메테리오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최근 경기 맞대결에서 빌바오가 카디스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 중이며 빌바오가 모두 3골 이상을 득점하며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카디스의 순위가 생각보다 높지만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님에도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운이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비아레알에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반 22분 비아레알의 페드라자의 퇴장으로 해서 얻은 행운의 승리입니다. 카디스가 이전 경기들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좋지 못했습니다. 알메리아와의 경기력도 좋지 못했고 바르셀로나에게는 수비만 하며 일방적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알라베스와의 홈개막전에서도 경기 주도권은 알라베스에게 내줄 정도로 올 시즌 주도한 경기가 없습니다. 중원 경쟁력이 없는 카디스에게 산마메스 원정은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빌바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매주 옥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슈퍼컵에서 미넨을 대승으로 누른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이번 시즌 개막전에선 비록 레버쿠젠에게 3대2로 패배하였지만 슈투트가르트와 우니온 베를린을 압도하며 로제 감독이 이끄는 라이프치히는 순항 중입니다. 매 경기에서 멀티득점이 터지고 있으며 다득점 양상의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은쿤쿠, 소보슬라이, 라이머, 그바르디올 등 다수의 주축 선수들을 판매하며 전력 약화가 우려되었으나 현재까지는 그 결혼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모가 잘해주고 있으며 오펜다의 영입은 현재까지 괜찮은 편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번 시즌 3경기에서 무려 9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만큼 득점력도 좋은 편이어서 9실점을 하고도 2무 1패를 할 정도로 실점에 비해 결과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수들과 미드필더들의 득점 비중도 높은데 라인을 올려서 반격했을 때 전력에 비해서 높은 득점을 얻어내고 있는 편입니다. 공격수 중에는 베리샤와 디온벨려 모두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타면 정말 강해지는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은 3승 2무로 라이프치히가 우세합니다. 그중 3승은 모두 라이프치히 홈 경기였으며 2무는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이었을 때 얻은 무승부입니다. 두 팀의 10경기 맞대결 기준으로는 6승 3무로 역시 라이프치히가 우세하며 라이프치히는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한 팀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수비적인 역량이 떨어지는 만큼 차라리 라인을 올리고 붙어보려는 심리가 강한 팀인데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에서 상당수의 경기가 다득점 양상으로 펼쳐졌고 다득점 양상에서는 라이프치히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처음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측면에서 날아오는 공격과 수비의 균열을 가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쏟아부을 중거리 슛에 수비력이 약한 아우크스부르크가 이른 실점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